토익 시험 직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출제 포인트. 안녕하세요. 토마토 클래스의 이용재입니다. 자, 토익 시험에서는요, 매달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비율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시험 직전에만 확인하셔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일정한 유형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그 빈출도수가 높은 25가지를 제가 한번 선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만 보셔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포인트들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그 첫 번째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명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 영어 단어를 보는 순간 의미를 많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죠? 네. 애플, 사과. 그죠? 북 하면, 책.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단어를 봤을 때 의미를 먼저 떠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강한데요. 토익에서 여러분, 명사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의미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들이 훨씬 더 문제를 자주 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사과 2개. 우리말에서도 사과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2개라는 숫자 표현이 뒤쪽으로 나오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two apples. 숫자가 먼저 나와요. 그들에게 명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수가 더 중요하다라는 단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명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의미가 아닌 수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크게 2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가산명사. 말 그대로 셀 수 있는 명사들이 있겠죠? 자, 시험에서 자주 빈출되는 가산명사 압축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정말로 셀 수 있는 명사들에 대한 느낌이 내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chair, 의자. 의자라는 단어를 딱 생각했을 때 셀 수 있다는 느낌 드시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교실 안에도 의자가 3개, 4개, 50개 셀 수 있는 개념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 밖에 또 product. 우리가 뭐 공구점을 갔을 때, 백화점에 갔을 때 제품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도 너무 많아요. 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개념들의 명사들이 상당수겠죠? 이런 명사들을 가산명사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셀 수 있다면 수의 표현을 직접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앞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부정관사 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라는 그 수를 나타내는 장치이면서 두 번째 수의 표현 방법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하나가 아니면 몇 개일까요? 여러 개겠죠? 그러면 뒤쪽에다가 이렇게 S가 붙어 있는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만 예를 들어본다면요. 오늘부터 이제 의자라는 한국어를 들었을 때 그동안은 chair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수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의자는 셀 수 있어? 그러면 a chair 혹은 chairs 이렇게 수까지 붙여서 단어를 학습하시는 게 사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가산명사의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또 불가산명사라는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번에는 셀 수 없는 명사들이에요. 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정말 셀 수 없는 느낌인지를 일단은 느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가구점에 갔어요. 의자 있고 책상 있고 소파 있고 하나하나는 다 셀 수 있는 거 맞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모두 모아서 종합적인 개념으로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가구라고 부르죠. furniture. 눈으로 보이는 개념이 아니라 셀 수 있는 단어들을 하나로 묶은 집합적 개념으로 부를 때는 불가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하나의 영어의 법칙이에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product 한번 볼게요. 제품. 제품 하나하나 다 셀 수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유제품, 공구제품, 무슨 제품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또 종합해서 부를 때는 우리가 merchandise, 상품이라고 불러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편지, a letter. 편지 왜 셀 수 없겠습니까? 하나하나 편지 나 3통 받았어 막 쓰시잖아요. 근데 편지도 있고 소포도 있고 우편물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무조건 다 하나로 묶어서 종합적인 개념으로 부를 때는 메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일 안에는 편지도 있고 엽서도 되고 여러 가지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겠죠. 역시 종합적인 개념인 겁니다. 이제 느낌 오시겠어요? 셀 수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적인 개념으로 표현하는 단어들은 셀 수 없는 불가산이라고 취급하는구나. 자, 일단 이해되셨다면 이제 연습하셔야 됩니다. 셀 수 없다는 얘기는 가산명사와 달리 앞쪽에다가 어를 절대 붙이실 수 없다라는 거. 또 반대로 뒤쪽에다가 이렇게 s를 붙이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는 게 토익과 관련된 지식을 가져가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단적으로 오늘부터 누군가가 자, 가구가 영어로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furniture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로 furniture라고 하지만 앞에 어를 붙이거나 뒤쪽에 s를 붙일 수 없는 거. 그게 토익의 출제 포인트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한테 말할 수 있는 습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직접 우리가 예문 안에서 한번 이 가산과 불가산의 그 여러 가지 정답 요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you use state of the art equipment 혹은 tools 최신 장비, 최신 도구. 여러분, 장비라는 단어와 도구라는 단어가 우리말에 큰 차이점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장비란 단어는 uncountable, 셀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앞에 어나 언이 붙으면 안 되고요. 뒤쪽에 s가 붙지도 않는 불가산의 모습을 보일 때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tool, 이건 가산명사예요. 그러니까 앞에든 뒤에든 수의 표현이 있는 것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제가 장비와 도구라는 해석으로 고른 게 아니라 앞에 하고 뒤를 보신 겁니다. 수의 표현이 없네? 그럼 equipment. 아이고, 수의 표현이 있네? 그럼 tools. 이런 식으로 뜻을 몰라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해도 수의 특징만 알고 계셔도 우리는 시험에서 정답을 맞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명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기억하세요. 시험 직전에 명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구별만으로도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